낡은 집을 정말 수리하고 싶어서 할머니가 한 푼, 두 푼 돈을 모아왔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 마을에서 도둑은 잡혔을까요? 짚어보겠습니다. 서 기자,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왔는데 완전 집이 난장판이었다면서요. 네,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. 할머니가 외출을 한 건 13일 점심쯤이었어요. 평소처럼 이 점심도 먹을 겸 마실을 나갈 겸 외출을 하게 됐는데 이 집에 냄새가 나니까 환기도 시킬 겸 해서 1층 창문은 열어두고 외출을 했습니다. 노인정을 방문했고요. 집으로 돌아온 게 오후 6시 40분쯤 한 5시간 뒤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.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사파로 재구성해 봤는데요. 저렇게 화분이 널브러져 있고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장롱문이 네. 다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방마다 장롱 서랍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누군가 일부러 헤집어 놓은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는 거죠. 외출한 5시간 사이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. 네, 제가 봐도 정말 도둑이 든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졌겠어요? 그렇습니다.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빈집털이 네. 그렇죠. 빈집 비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어지러져 있고 한데 할머니가 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예. 작은 방에 가서 장롱, 옛날 사람들은 장롱 속에 감춰놓거든요. 장롱에 비상금을 얼마, 2,600만 원이 들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다. 그리고 그 18금 금목걸이 40만 원 정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빈집털이 도둑이 침입해서 비상금하고 금목걸이를 갖고 도주했구나 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. 네, 근데 사실 200만 원도 아니고 2,600만 원을 왜 은행에 두지 장롱 속에 두셨을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것이 자기 손이 닿는 거. 네. 한 번씩 가서 이제 장롱을 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네.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돈을 은행에다가 넣지 않았던 것은 네. 약간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. 이분이 혹시 이 금액을 통장에 넣게 되면 아마 이분이 이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 그렇죠. 만 같은데 65세 그럼 혹시 이상이니까요. 이제 돈이 많으면 그것을 갖다 혹시 못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변호사님, 정말 네. 이분이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?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. 네. 일단 그 기초 노령연금 이걸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첫 번째 65세 이상이어야 돼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국적이 한국인일 것. 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. 네. 이런 3가지 조건이 되면 되는데 근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65세 이상 지금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70%만 줍니다. 네. 70%만. 그러니까 30%는 못 받는 거죠.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은 소득 기준액이라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달에 버는 돈하고 재산하고 합쳐가지고 이 산정을 합니다.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산정 기준액이라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액. 그 중에서 이 산정 기준액보다 자기의 소득 기준액이 적어야 됩니다. 네. 쉽게 말하면 30%는 못 받으니까 네. 못 받는 사람을 선정할 때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득하고 재산이 좀 적은 쪽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를 드러내놓으면 재산이 많아지니까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은 137만 원 이하야 되고, 그 다음에 둘이 사는 노인 부부라면 네. 219만 2천 원 이하야 되고 네. 이렇게 되면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순수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에 따른 소득과 이러한 거를 다 합치는 그렇죠.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누군가 돈을 훔쳐갔으니까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. 신고를 받고 이제 네.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의 북부서 강력반이 투입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2,600만 원이 다 있는데다가 할머니의 전 재산이니까 경사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또 경찰청을 통해서 감식을 하게 요청을 했어요. 감식은 뭐 하냐면 지문이라든가 발자국, 조큰, 그다음에 유류 같은 걸 확인하고 또 그리고 CCTV 주변에 보관하기 위해서 학기 위해서 그걸 보건 수사도 하고 CCTV 확인 수사도 하고 감식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 감식해가지고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동네에 소문이 날 거 우려해서인지 그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약간 수사를 조금 꺼려했던
났다면서요. 네, 약간 네. 소극적인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. 네. 사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혹시나 더 많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. 그리고 하마터면 할머니가 다치실 수도 있었던 네.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CCTV를 분석을 하는데도 약간 무엇인가 불편한 듯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거죠. 네. 그런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휴일이 뒤로 하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할머니 앞에 나타난다면서요. 그렇죠. 원래가 무슨 뭐 도둑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항상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. 네.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제 지금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아마 부담을 느꼈는가 봐요. 근데 이 할머니의 남편분이 네. 할머니를 이제 조용히 부른 거예요. 그러더니 네.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다. 네. 그러면서 내가 돈 가져갔다 이렇게 어머. 실토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빚도 갚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좀 쓸 돈이 있어서 비상금이 필요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강도로 이렇게 또는 절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질러놨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자작극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돈은 찾았다고 합니까 그러면요, 팀장님? 그 할아버지 금치는 네. 쓰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경찰들이 수사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김치 냉장고 밑에 넣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머니가 거기 넣어놓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든 그 김치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찾아 쓰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어요. 이 자녀들은 다 출가를 시켰고 부부 사이가 좀 소원했든지 각방을 쓴다고 그래요. 물론 네. 최근에는 각방 쓴 사람이 많긴 하지만 각방을 많죠. 썼고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좋아해. 그러니까 나가서 어울리고 뭐 술도 먹고 어울리면서 또 하트도 도박을 치고. 좋아한다고 네. 하면 네. 대한민국 사람 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도박하게 되면 빚을 진다 안 진다? 빚을 집니다. 그러니까 1,000만 원 상당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할머니의 비상금을 탐을 낸 거죠. 네.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할아버지도 엄청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. 빚은 갚아야 되고 방법은 없고 네. 아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. 네, 남의 집에서 뭐 훔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그나마 볼 수 낫죠. 있는데 그래도 자작극을 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잖아요. 네. 헛수고를 한 건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? 보면은 네. 이 지금 경찰 인력을 갖다가 낭비한 이렇게 거죠. 낭비하게 만들었으니까 미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처벌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가족 간에 부부잖아요. 네. 이런 동거 친족이라든지 배우자 뭐 직계 혈족 뭐 이렇게 되면은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재산 범죄에 한해서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. 특히 팔족 이내 혈족이라든가 사촌 이내 인척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. 되면은 좀 멀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거고 아주 가까우면 아예 처벌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. 네. 이건 아주 가까운 경우입니다. 네. 배우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처벌받지 않는군요. 네. 이제 할머니 집 안에다가 돈도 못 숨겨 놓으시겠는데요, 이제는요? 뭐 지금 이제 할머니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네. 제가 옆에서 보면 참 정말 그 딱하다라고 하는데 험난한 여생을 보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찰관에게 아예 자기 구속시켜달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왜 그러냐면 아예 일정 기간 동안 저 경찰에 잡혀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 도피처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. 지속적으로 이제 말년 정도 돼가지고 매를 버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알겠습니다. 정도로 얘기하는 거 네. 보면은 평상시에 할머니가 돈을 좀 안 줬을 가능성도 좀 있네요. 네, 물론 저희가 뭐 할머니에 하도 대해서 노름을 알 많이 수 하니까 없지만요. 노름을 알 많이 수는 하니까 없지만.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되죠. 네, 네. 도둑질도 안 되고 일단 할머니를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.